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오고 마는 것 같다. 좀 늦더라도 때로는 몹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 독서 시간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영상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요. 와, 시간이 진짜 한 달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에게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달간 뭔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고 싶었는데 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또 상황적으로도 약간 일이 자꾸 생기면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어렵게 또 이렇게 기쁘게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배우다. 되게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소중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그 아버지랑도 같이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너무 자주 뵀었기도 했고 또 그 동생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남매처럼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해서 누군가가 슬퍼 있을 때 옆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그런 시기에 몸이 같이 아팠어요. 사실 지금도 좀 아픈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라도 뭔가 소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이렇게 벽에 기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제가 이석증이라는 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석증을 앓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지럼증이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언제든 수시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어지럼증을 겪고 있어서 회사도 잘 못 나가고 계속 재택을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혼자서 집에 있다 보니까 아파서 있기도 하고 또 장례식장을 가면서 회사를 못 가기도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을 계속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영애 님이라는 분의 독일 문학가이자 어떻게 보면은 독일 전문 그런 독일에 대한 문학에 대한 전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에세이집이에요. 에세이 모음집인데 여기 부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소한 일상에서 사람의 온기에서 시인의 농담에서 인생을 배우다.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한테 따뜻한 밀크티 같은 책이라고 저는 이 책을 부르거든요. 마음이 약간 황량해지고 조금 고독한 상황일 때 또 많은 고민이 있고 인생에 뭔가 번뇌가 있을 때 저는 기도를 하고 뭐 성경책을 읽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삶을 되게 크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어떤 인생에 저는 이제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홀로 뭔가 막막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한테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 따뜻해졌던 그 한 편의 에세이를 읽어드릴게요. I'm come from Germany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전영애 교수님이
계속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학문과 또 그런 연구를 계속 지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간의 일화를 통해서 느꼈던 어떤 인생의 한 순간들을 담아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에피소드인데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독일의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열린 주말 세미나 모임에 찾아갔다. 내가 관심 있게 읽고 있던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인 석학이 이끄는 블록 세미나였다. 내가 나중에 그분의 표현으로 얼마나 눈을 반짝이며 들었는지 휴식 시간에 그분이 내 곁으로 다가와 이것저것 물으셨다. 마침 세미나 주제로 쓴 글이 있어 그 이야기도 했더니 내일 저녁에 그것 좀 발표해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세상에 무얼 믿고. 어디서 나타난 그야말로 굴러온 조그만 동양 여자에게 저녁 강연을 부탁한단 말인가? 저녁 프로그램은 그 모임에서 중요한 행사였다. 그분이 직접 강연을 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나는 무얼 들으러 가끔 어딜 가보긴 했어도 독일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강연 부탁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그런 즉흥적인 부탁은 더더욱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밤새 원고를 손질해서 다음날 저녁 정성껏 발표를 했다. 이번에는 그분이 그야말로 눈을 반짝이며 경청해 주셨다. 끝나고는 아주 내 옆자리로 와 앉으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판으로 함께 걸어 나가게 되었는데 낮이 긴 여름이라 이제 막 어스름이 내리고 첫 별이 뜨고 있었다. 언젠가 독일 바이마르 일름 강변의 초원에서 그런 큰 별이 뜬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처음 간 바이마르가 그때 얼마나 인상적이었던 건지. 나중에 내가 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라는 책까지 묶어낼 정도로 나는 기나긴 편지들을 썼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데 그 책은 제 27번째 책이에요 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느닷없이 자기가 키스를 좀 하면 안 되냐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얼떨결에 네 하고 했다. 그랬더니 아주 장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하듯이 그렇게 내 키의 2배는 될 법하신 분이 내 머리를 2손으로 붙잡고 이마 위에다 가볍게 키스를 해주셨다. 그 모든 것이 낯설었을 뿐더러 그 순간 나에게 전해졌던 것은 정말이지 평생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놀라운 것이었다. 아름다운 인정이었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인정이었다. 나는 늘 나쁜 짓 하듯이 도둑질하듯이 내 일을 했다. 공부는 더욱 그랬다. 할 일 없는 채 하다가 온 식구가 잠들고 나서야 다시 일어나서 내 일을 했다. 문을 가만히 여는 소리에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깨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남편은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자는 사람이었고 그가 낮에 하는 일은 중했다. 더구나 공부하는 여자와 살고 싶어하는 남자는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바깥에서도 나의 공부는 자주 화근이어서 어떤 때는 나도 내가 싫었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큰 학자로부터, 큰 학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런 큰 격려를 받는 수도 세상에는 있었다. 나는 당시 49이었는데 지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도는 것 같았다. 그리 오래 찾던 선생님을, 학문의 스승을 이제야 만난 것이었다. 그동안은 노상 혼자 공부하다시피 지내다 보니 평생 스승을 찾아 헤매는 느낌이었다. 좋은 선생님들이 안 계셨을 리야 없지만 고마움을 느낀 분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가서 닿지 못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었을 때는 누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아주면 일어설 것만 같았다. 그런데 세상은 때로 절벽 끝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짓밟듯이 가혹했다. 어쩌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바로 외로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이치를 젊었을 때는 몰랐다.
그분, 평생 찾아온 스승인 핸드릭 비루스 교수를 만난 후로 나는 정말이지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저런 세계의 학회에 다녔고 차츰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 초청을 받아 가보면 그분과 나란히 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물론 관심 분야가 같은 덕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엄마로서, 와이프로서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역할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다 보니 자신의 일은 항상 뒷전이 돼야 하고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항상 숨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 삶의 모습이 되게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렇게 책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큰 행복이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진짜 되게 큰 기쁨인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양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마지막 시간에, 하루 중에 맨 끝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남이 다 자고 있을 때, 지금도 모두가 잠들고 모든 일이 다 끝난 이 시간에야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외로움의 시간들, 뭔가 소중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또 값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되게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뭔가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젠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꿋꿋이 지속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비록 몸도 아프고 회사의 일은 너무 많아져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꼭 꾸준히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더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 줄기 뭔가 희망, 빛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교수님과 함께 한번 이제 여러 좀 유명한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너무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딜 가면 워낙 내가 미미하다 보니 내 소개를 일일이 해야 하는 것이 때로는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기가 죽는 일마저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학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과 함께 온통 낯선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게 되었다. 나는 좀 서먹해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은, 정말이지 큰 석학이신 선생님은 그 자리 사람들에게, 내 눈에는 그분도 못 알아본다면 그 학회에서는 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독일에서 왔고 전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학회에는 왜 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소상히 이야기하시는 것이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또 한 번은 인도 문바이에서 열린 학회였는데 식사나 차 마시는 시간에 서빙하는 현지인들의 영어가 인도인 특유의 그런 이상한 영어여서 좀 짜증이 나는 판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초라한 양은 찻잔에다 차를 담아주는 청년에게 완전히 인도인들의 영어의 억양으로,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I come from 제르마니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그 청년이 관심 있을 법한 화제로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공들일 사람이 그 서빙하는 청년 하나뿐이겠는가. 독일의 대학들은 물론 예일대, 콜레드주 프랑스, 예루살렘 대학 등 수많은 대학에서 가르치신 분이 드물지만 개인적으로 충고를 주신 적도 있다. 마음이 여린 나는 학회의 토론에서조차도 어쩌다 누구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된 경우에는 내 자신이 어쩔 줄 몰라 한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내게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이러시는 것이었다. 너는 왜 누구의 턱을 치면서 동시에 반창고를 붙여주니? 아가리를 칠 때는 아가리만 치는 게야. 나지게 해주신 그 험한 말을 내가 어찌 잊겠는가. 마음 여린 내게 처방된 초강도 직방주사였다. 뭔가 그러니까 되게 겸손하시면서도 이 작가님의 여려서 뭔가 손해를 보거나 인정 때문에, 마음 여림 때문에 약간 놓치는 부분들을 되게 또 명확하게 스승으로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뒤늦게 만난 나의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오고 마는 것 같다. 좀 늦더라도 때로는 몹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 나는 선생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선생님의 온기를 나눈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학문을, 어떤 이는 철저함을, 어떤 이는 유머를, 어떤 이는 삶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좀 더 나누어 받았고 그 이들은 다 내 친구가 되었다. 선생님이 편찮으시기라도 할라치면 멀리 있는 내 몸이 다 오그라드는 것 같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49살이 됐을 때 어떤 학문 한 분야를 오랫동안 파신 분이에요. 언뜻 들어도 책을 27번째로 썼던 책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이미 어떤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승을 49이 돼서 시인이 된 나이에 만난 스승님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을 진짜 온전히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오고 마는 것 같다. 좀 늦더라도 때로는 몹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다. 어떤 삶을,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제가 느끼는 소중한 깨달음들이나 기쁜 성장의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는 게 진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제가 생계도 이어갈 수 있고 또 그 너머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보다 시간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것을 하는데 온전히 오롯이 더 시간을 쓸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 목표예요.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간절히 우리가 바란다면 좀 늦더라도 오히려 몹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를 꼭 믿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저는 비록 이석증이 계속 수시로 재발하고 있어서 많이 괴롭지만 그래도 소중한 것을 나누는 데에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또
이런 상황에서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만나면서 또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주하는 어려움과 또 슬픔이나 막막함 속에서 또 외로움이나 고독함 속에서 삶을 하나씩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응원하고 그걸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곁에 항상 저희 더 나은 삶 연구소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밤이에요. 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